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김대리, 이번 주말에 뭐하나? 날도 좋은데 등산이나 갈까? 에이, 애인도 없는데 주말에 무슨 일이 있겠어? 굳은 몸도 풀 겸 산에나 가보자고. 애인 없는 남자 김대리, 이 부장님의 제안에 의기투합하여 주말 등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김대리, 몸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등산화만 챙겨 등반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등산을 다녀온 후 월요일 발목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애인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발목 통증은 웬 말인가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주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등산을 주말에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 등산하기 좋은 곳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모악산부터 우리 주변에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참 많죠.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등산이 정말 몸에 좋은가요? 네, 산을 오르면서 대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은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능력과 혈액순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인체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등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랑 하체 근육 강화하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 또 이제 등산화 같은 거 하나 신고 그냥 걸으면 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만한 봄철 운동 뭐 또 있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왜 김대리는 발목 통증이 온 거죠? 예, 등산은 울퉁불퉁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장시간 걸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상의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산을 즐기는 노년층은 무릎 관절의 퇴행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소한 동작만으로도 파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발목을 접질려 인대 손상이나 염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땅에 박혀있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밟았을 때 해당 관절 부위에 충격이 와서 걷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좌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김대리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뭐 무릎 관절의 퇴행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김대리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한창 쌩쌩할 때인데 뭐 이런 가벼운 염좌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먼저 발목의 뼈가 네. 순간적으로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염증이 발생하는 발목 염좌의 경우 근육과 인대를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제거되어 통증이 줄더라도 약해진 인대가 강화되지 않아서 만성 염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으로 확대가 될 수가 네네. 있군요. 또 반복되는 염좌는 바깥쪽에 있는 그 인대뿐만 아니라 발목 안쪽에 있는 튼튼한 인대까지 손상시켜서 결국에는 관절염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목 염좌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다녀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등산을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발목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워낙 이제 운동을 안 했으니까 진짜 간만에 운동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건 역시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나요? 예, 맞습니다. 등산 후에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인대와 힘줄 손상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무릎 연골 연화증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은 무릎뼈 안쪽의 연골이 무리한 자극을 받아서 말랑말랑해지면서 균열이 일어나 결국 연골이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무리한 등산을 자주 하는 경우나 계단이나 언덕을 자주 오르는 경우 혹은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연골이 빠르게 소실되고 무릎 주변 인대와 힘줄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등산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행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발에 잘 맞는 등산화와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산행을 한다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 걷는 자세도 중요한데 바르게 걷는 자세는 가슴과 무릎,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서고 허리를 약간 편 상태에서 평지보다 좁은 보폭으로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다는 기분으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무릎을 짚은 반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이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아예 이렇게 닿았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요? 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느낌으로 걸어야 올바른 걸음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앞발로 이렇게 걸으면은 좀 더 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잘못된 지식이네요. 네, 잘못된 상식이고요. 앞발로만 앞꿈치로만 걸었을 때는 오히려 뒤에 아킬레스건 부위에 더 심한 자극이 있어서 염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붙었다는 느낌으로 쭉쭉 걸어야 되는군요. 네, 한 걸음 맞습니다. 한 걸음씩을. 네. 네.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뒷짐을 지고 오르는 것도 호흡이나 관절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어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힘이 들 때는 스틱을 잡고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뒷짐 지고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팔을 교차하면서 걷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내리막길 걷잖아요. 네네. 이때는 또 주의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하중이 무릎과 발목에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양팔을 가볍게 흔들고 무릎을 살짝 굽혀 보폭을 줄이는 것이 무릎과 발목 충격을 줄여줍니다. 힘들다고 터벅터벅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히려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 걸을 때 다칠 위험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충격을 조심해서 기분 좋게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등산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등산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등산할 때 유의사항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